진짜 의사가 돌아왔다. 오늘은요 여름철 특집으로 우리가 많이 겪는 질환 중에서 바로 눈, 이 안과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여름에 눈병이 흔한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눈병이 꼭 여름에만 유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봄이나 가을, 겨울에도 눈병 환자분들 많이 찾아오십니다. 몇몇 연구에서도 이 계절과 관계없이 눈병이 비슷하게 호발한다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여름철에 이 사람 많은 수영장이나 플러시 같은 데 가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전염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수영장이 이제 정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수영장 그 정수 기준이 음용 가능한 수준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 염소 소독을 많이 해서 음용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물 자체 그런 전염보다는 이제 과도한 염소가 들어가서 그게 눈 자극을 일으켜서 결막염이 생길 수 있거나 또 한 가지가 여름에 바닥 분수, 애기들이 좋아하는 이 바닥 분수는 정수를 하지 않고 아하. 정화제 물을 부였다가 그걸 다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사람들 땀이랑 침이랑 소변이랑 이런 것들이 모였다가 증식해서 눈병 같은 거 잘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하니까 최근에 제가 우리 막내 초등학교 2학년 지호랑 같이 이제 한강 그 둔치에 갔는데 거기에 방금 말한 바닥 분수가 굉장히 큰 게 있어요. 막 리듬 맞춰서 올라오고 네, 막 우리 아들도 그래갖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많아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아, 사람도 있는 거죠. 많으니까. 네, 그럼요. 바닥 네. 분수를 그렇게 설계하신 분, 정화가 안 되게 설계하신 분이 안과 의사 아니에요? 설마 그럴 일 있겠습니까? 네. 음모론. 네, 이건 완전 음모론인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 질환, 유행하는 눈병이라고 하면 그 아폴로 눈병이 아주 큰 어떻게 보면 대유행을 했던 게 적이 있으니까 아폴로 눈병 혹시 다 앓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거 있지 네, 않았나요? 알고요. 그냥 눈병이 있으면 눈병을 앓고 안대를 갖다가 이 돌에 놓고 그건 발로 나중에 차면은- OX에서 좀 다뤄야 될 발로 문제인 것 차면은 같은데. 막 낫고 나면 이런 네, 얘기 정말 있었잖아요. 참 신비로운 얘기인데 이 아폴로 눈병이 왜 또 아폴로 설명을 눈병인지 해주시죠. 네. 아십니까? 근데 아폴로 눈병이 왜 아폴로? 그해 아폴로 11호가 그렇죠. 달 착륙했을 때 맞습니다. 1969년. 네. 네, 그해 그때 대유행이 있어서 유행했다고 네. 해서 아폴로 눈병인데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폴로 눈병 어떻다? 아폴로 눈병도 흔히 말하는 눈병하고 증상은 비슷한데요. 흔히 말하는 유행성 각결막염에 비해서 좀 병의 진행 속도가 좀 빠르고 빨리 금방 호전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약간의 출혈이 굉장히 심한 출혈성 결막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자, 결막염 굉장히 참 유행하는데 수지 쌤 어떻습니까? 굉장히 요즘도 많은 분들이 오시나요 결막염으로? 저희 병원은 좀 가끔은 아주 드물게 오시는 편이시고요. 네. 주로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눈병, 바이러스성 눈병을 크게 급성 출혈성 결막염, 아폴로 눈병, 유행성 각결막염, 그리고 아기들이 열날 때 잘 생기는 인후결막염, 이렇게 바이러스성 결막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결막염이 어떻다? 무엇이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결막염이 뭐다? 네, 일단 결막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결막이라는 거는 우리 눈 안구에 흰자를 싸고 있고 또 눈꺼풀 안쪽을 싸고 있는 얇은 막을 말합니다.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게 바로 결막염인데요. 크게 원인이 감염성, 비감염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감염이 해서 나타나게 되겠고 비감염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외부 물질에 의해서 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독성 반응이 생긴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눈병, 이것은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그 결막염을 이제 얘기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성 그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데 정말 그때가 되면 눈이 너무너무 간지러워요. 너무 비비다 보면 이상하게 눈의 그 안쪽이나 이쪽 부분이 개구리 알처럼 불룩 부풀어 오르거든요.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많이 네. 많이 놀라서 오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말하는 결막 부종이라는 거고요. 알레르기가 있거나 아니면 눈병 같은 거 있어도 결막이 잘 부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약 쓰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고 가려움증 가라앉히는 안티히스타민, 항히스타민제 쓰고 인공 눈물 같은 거 좀 차게 해서 사용하시면 부종 가라앉을 수 있고 눈이 얼음찜질 같은 거 해주셔도 잘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을 때는 비비는 것 자체가 이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물질 히스타민이라 그러는데요.
그거를 좀 더 확산시키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비비는 거는 되도록이면 좀 이제 비비는 안 돼. 자제를 비비크림도 안 비비 되고. 안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이제 저는 정말 손을 묶고 있어도 진짜 막 어떻게든 긁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가려움증 이외에 결막염이 어떤 증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뭐 눈병이라든지 알레르기 결막염 이 종류에 따라 좀 증상이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눈병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표적인 게 충혈되고 눈곱이 많이 끼고 그다음에 눈이 불편한 느낌이 있고요. 심할 경우에는 눈이 굉장히 아프고 눈꺼풀이 퉁퉁 붓고 이것 때문에 또 시력도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알레르기성 결막염 같은 경우에는 가려움, 결막 부종 이런 것들이 주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대표적인 결막염 중에서 이 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성 각 결막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유행성 결막염에 걸렸을 때 주의점을 써 주십시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 주십시오. 짠. 자, 한 분씩 보면요. 지금 수지쌤 비비지 않기, 손 씻기, 손 소독. 장난 지금 나랑 하냐? 네. 그리고 김동현 쌤 손을 깨끗하게. 정일채 변호사 손 잘 씻고 눈 안 비비기. 술 담배를 하지 말자. 수건 돌려 쓰지 않기. 주웅 쌤 휴식. 냉각, 압박, 거상인데 지난 시간에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이게 낙상도 아니고 삔 것도 네, 아닌데. 근염증이나 이염증이나 우리 몸에 염증이 왔을 때는 일단 쉬어줘야 되겠죠. 눈을. 많이 자고. 많이 자고. 네. 일리가 그다음에 얼음찜질. 음, 염증을 좀 풀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좀 마사지를 좀 해주고. 네. 이제 컴프레션이라고 제가 했지만. 비비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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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사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개를 베고 자면 베개를 베고 잔다. 베개를 베고 자면 눈이 위로 가서 염증이 좀 밑으로 빠지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혼자 외로움을 즐긴다. 좋은 얘기인 것 유행성 결막염이기 때문에 전염을 안 시킨다. 전염 안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비비거나 그 비빈 손으로 이제 누구를 만지거나 정말 수건 돌려 쓰거나 이런 게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아까 잠깐 그 찜질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결막염이 왔을 때에도 뭔가 찜질하는 게 좋습니까? 바이러스 결막염 같은 경우에는 찜질이 그렇게 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알레르기 결막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냉찜질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요새 뭐 이렇게 다래끼나 뭐 그런 네. 것들이 있을 때는 온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온찜질. 네네. 자, 이렇게 유행성 결막염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는 게 이름에서부터 유행성이지 않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행성 각결막염이 생기면 보통 병의 경과를 보면 일주일 정도 충혈이 점점 심해지면서 눈에 심하면 염증막 같은 것들이 생기고 이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나중에 결막 유착 같은 게 생겨서 더 큰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요. 각막에 염증이 심하거나 아니면 혼탁이 생겨서 시력 저하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병원을 다니시더라도 꾸준히 병원 다니시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치료를 잘 받으시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흔히 감기 약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고 안 먹으면 7일 만에 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대부분 뭐 눈병이 걸렸을 때 쓰는 약 자체는 이제 증상을 경감시키고 그다음에 2차적인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한 그런 치료일 뿐이고요. 이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이제 합병증이 이제 생기는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는 눈 불편감에서 넘어서서 이제 눈이 굉장히 아프거나 아까 말씀드린 눈꺼풀이 굉장히 많이 붓거나 그다음에 시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등의 증상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어쨌든 꼭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막염이 있을 때 네. 그때는 뭐 화장을 안 한다든지 세수를 안 한다든지 뭔가 좀 안 해야 될 게 있나요? 화장품 자체에 바이러스 같은 게 묻거나 균 같은 게 묻을 수 있어가지고요. 우선은 화장을 좀 피해 주셔야 되고요. 네, 세수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건만 따로 써주시면 전혀 안 되고. 세수하기가 싫으시군요. 아니 네, 아니십니까? 혹시라도 악화될까봐. 악화될까 봐. 근데 이제 또 이런 그 결막염 증상 중에 뭐 충혈되는 것과 함께 또 가려움증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 인공 눈물의 역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인공 눈물을 쓰는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알레르기 결막염에서도 눈을 자극하게 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수시로 사용해 달라고 해드리고요. 결막염의 경우에도 염증이 있게 되면 안구 건조증도 생기고 이물감도 생기기 때문에 인공 눈물 자주 써주시고 환자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눈병 역시 그 감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약을 쓰고 초반에는 예방적인 항생제하고 인공 눈물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막염 증상에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 후에 안약을 선택해서 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